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의학계열 심층분석 2023학년도 지원현황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2024학년도의 대학별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의 원서 접수는 다 끝났고요. 일부 대학은 벌써 대부분 다 발표가 났고, 또 발표 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 추가 합격에 대한 발표는 우리가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12월 15일 정도 되어야 최종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거는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나왔고 12월 15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의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2023학년도, 2024학년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모든 대학들이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진 거 아니고, 또 시행계획이 확정판은 아니거든요. 시행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5월 정도 되어졌을 때 재외국민 전형 모집 요강이 나오면 일부 내용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의예과는 지금 보니까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8.45대 1의 경쟁률이었어요. 특히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자, 2021학년도입니다. 2021학년도의 경쟁률은 18.45의 경쟁률이었고, 2022학년도의 경쟁률은 20.64의 경쟁률, 그리고 2023학년도는 21.36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소폭이라 하더라도 의학계열의 경쟁률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연세대학교는 전년도 파란색이 2023학년도고 가운데 있는 게 2022학년도,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부분이 2021학년도의 경쟁률을 보시면 되어지는데, 자,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10대 1에서 경쟁률이 16대 1로 많이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고, 성균관대학교는 경쟁률이 꾸준하게 줄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3학년도의 경쟁률이 18대 1, 그 전년도가 19.50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고려대학교는 경쟁률이 전년도에는 23대 1에서 20대 1,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쟁률은 21대 1, 전년도에는 21.50이고, 인하대학교의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하대학교의 경쟁률은 43대 1, 중앙대학교의 경쟁률은 16.50의 경쟁률. 아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죠. 3년 특례 전형에서.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두 개의 전형은 수학, 영어, 지필고사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 내가 의학계열에 가겠다, 재수를 하려고 마음 먹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 아주대, 인하 정도밖에 구간이 많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학들, 특히 연세대학교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대부분 다 인정해 주죠. 고등학교 때 취득한 IB 성적, 고등학교 때 취득한 SAT 점수, 고등학교 때 취득한 AP 성적을 인정해주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죠.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해주면 재수생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특례는 재수가 좀 불리해요. 그런 점들이 불리하다는 점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학력 지표를 모두 다 반영해 주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재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으로 원서를 썼는데 실패했다. 그 이유가 취득한 성적이 낮아서 꼭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원서 지원을 잘못했다든가 서류 준비를 잘못했다든가 이것만으로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하면서 지원 대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출했었던 자기소개서라든가 또는 학생부 대체서식 같은 기타 활동 증빙 서류들을 다시 재정비해서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것보다는 재외국민 전형이 재수가 어렵죠.
고등학교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해주지 않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 전형으로 의대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대나 인하대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하대학교의 경중은 꾸준하게 상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중에서는 순천향대, 건국대 글로컬, 연세대 미래, 가톨릭 관동대학교, 가천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경주, 을지대학교가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었던 지점은 가천대학교죠. 가천대학교는 당연히 이제 선호도도 되게 높은 지점에 해당이 되고 대학 자체가 또 서류평가 면접고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여주는 게 결국 서류평가 면접고사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6개를 쓰게 되어질 때 가천대를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한 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리는 경향들, 더군다나 1단계 배수를 10배수를 주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올해 원서 쓰신 분들 중에서는 10배수에 통과된 분들이 IB 성적으로 봤을 때 39점도 10배수에 통과가 되어졌어요. 근데 IB 39점이 10배수에 통과가 되어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최종 합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의학 계열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경쟁률이 몰리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결국은 의학 계열에 합격하기 위한 표준 학력 지표가 매우 높은 정도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천향대학교는 전년도에 경쟁률이 15대 1이었고요. 특히 건국대 글로컬은 2023학년도에 신설되어진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건국대 글로컬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의전원 체제에서 선발하고 있는 대학이 차이과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인데 강원대학교는 작년도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의대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건국대학교가 올해까지만 건국대 글로컬이 의대와 그 다음에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병행하여 선발하고 있고, 내년이 되어지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하는 대학은 차이과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년도에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여기 재외국민 전형에서 신설 모집 인원이 2명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보니까 경쟁률이 15대 1, 가천대학교가 20대 1, 동국대 경주는 10.50의 경쟁률이고 을지대학교는 14.50의 경쟁률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을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형에서 경쟁률이 매우 높고, 특히 의대의 경쟁률이 높은 구간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경쟁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뿐만 아니라 경쟁률 조금 더 낮은 구간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을지대 같은 데라든가 동국대학교 경주, 가톨릭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구간에 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지점으로만 원서를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 수시 전형과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상위권 대학, 다시 말하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학과로 쏠리는 현상들이 좀 커요. 특히 재외국민 전형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이 국내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국내 학생들은 대부분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거든요. 근데 특히 3년 특례나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가고 싶은 대학으로 원서를 쓰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 쪽으로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큽니다. 자, 전형 유형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2023학년도에 변경사항이 이거였었죠. 첫 번째는 한양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12년 특례에서는 그대로 선발하고 있고,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3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와 의대의 선발 인원이 폐지가 되어지고 대신 12년 특례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2023학년도에 입시에서 변경사항이었고, 2024학년도에 변경사항으로 지금 나타난 것은 동국대학교 와이즈, 그렇죠. 동국대 경주가 동국대 와이즈로 바뀌었죠. 동국대 와이즈가 전년도에는 필답고사 40% 플러스 SAT 40%의 면접 20%를 반영을 했는데 방식이 서류평가 70% 플러스 면접의 30%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SAT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괄 합산 방식의 평가 방식에서 SAT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내용이 SAT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왼쪽에 나와 있는 필답고사 40 플러스 SAT 40의 면접고사 20%라는 얘기는 SAT 점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고, 서류평가 70%의 면접 30%라는 얘기는 결국 SAT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데 제출해도 되고 제출 안 해도 된다. 제출 안 해도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만 사실상 SAT 점수가 있는 학생이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 필답고사는 40% 필답고사를 보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필답고사를 볼 때 이 면접고사는 대부분 인성 면접에 초점을 많이 두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70%의 면접 30% 바뀌게 되면 이 면접이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인성 플러스 지성 면접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전형이 변경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전형의 내용을 대부분 다 포함하고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동국대학교 YG 수능 체제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전형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상 수능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수능 체제를 적용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중도 귀국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능 체제 3사가 얼마나 높은 수능 체제냐 하면 동국대학교가 수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도 이 수능 체제가 매우 높기 때문에 수능 체제 충족하는 학생들이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요.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아지는 지점이거든요. 결국은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아주 절대적이다.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답고사 40, SAT 40, 면접고사 20%였었는데 이게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바뀌었지만 수능 체제가 적용이 되어지면 사실상 서류 70%, 면접 30%의 의미보다 어떤 게 중요해?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해요. 수능 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서 지원한 10명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이 1명이나 2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국대학교 경주는 지원자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충족해서 결국은 선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수능 체제가 매우 강점이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동국대학교 경주를 목표로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능 공부를 지금서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고 중도 귀국자들이라고 하면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다소 내가 서류에 부족한 점, 다시 말해서 SAT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GPA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면접에 저소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에 강점이 있다면 동국대학교 YG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수능이 당락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의 전형 방식을 보면 서류 플러스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 작년부터 선발하지 않고 있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나 가천대나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서류 면접 전형이고, 자, 그 다음에 중앙대나 순천향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내 지성 면접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경주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필답고사로 생명과학, 화학 필답고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4학년도는 필답고사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는 이렇게 바뀌었겠죠.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의 형태로 바뀐 거다 보실 수가 있고요.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학, 화학의 필답고사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 그 다음에 아주대 인하대는 수학, 영어의 지필고사, 그 다음에 을지대나 건양대학교는 공인어학 성적을 최저학력 기준으로 요구하면서 그 다음에 심층 면접으로 인성과 지성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대학들이 일부 이제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어지긴 했지만 아마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각 대학들이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또 전형 방식을 어떻게 바뀌는지, 또 인원 변동은 있는지, 또 신설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차차 보시면 되고, 공부의 방향을 정하는 거죠. 지금은 공부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해요. 첫 번째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표준학력 지표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졸업은 사실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고등학교의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 유형. 고등학교 유형이 왜 중요하냐면 학력 지표에 대한 신뢰도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가 IB 디플로마에 해당이 되는 IB 학교냐,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A레벨이냐,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AP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제외 한국 국제학교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로컬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학력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갈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유형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뭐냐면 표준학력 지표예요. 표준학력 지표. 표준학력 지표라고 하면 IB 디플로마의 성적이 얼마 정도 되느냐, SAT가 몇 점이냐, AP가 몇 과목에 만점이 나오거든요. 공인화학 성적에서는 내가 토플 IBT가 몇 점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제2외국어로 HSK 성적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이 나 의대를 가고 싶은데 표준학력 지표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뭐 표준학력 지표가 없으니까 무조건 의대 못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표준학력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 표준학력 지표에서 얼마나 높은 성적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그냥 정성평가라고 말하지만 국내 입시로 따지면 정시하고 똑같아요.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내가 IB 학교다 그럼 IB 몇 점이냐, 내가 SAT 성적이 있다 그럼 SAT 몇 점이냐, AP가 있다 그럼 AP가 몇 과목이 만점이냐로 결국은 학생들끼리의 학업 역량이 그냥 나머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 전형,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말하지만 정시, 정량평가와 다르지 않다. 결국 표준학력 지표의 수치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한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2024학년도의 전형의 변화를 보시게 되었지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YG는 전년도는 필답고사 40%에 면접 20%에 SAT 40%였지만 전형의 방식이 서류평가 70%에 면접 30%지만 사실상 이 내용을 그냥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은 수능 최저다. 이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도 매우 높은 수능 최저인데 이 재외국민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가 동국대학교 YG 지역인재 전형이나 동국대학교 YG 학생부 교과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과 동일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너네 수능 최저 충족하면 뽑아줄게. 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 못하면 그냥 안 뽑을래.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만큼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류나 면접이 취약해도 전년도보다 성적이 많이 취약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만약에 SAT 점수가 1560점 정도는 되어져야 동국대 경주에 붙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어찌 보면 SAT 점수 없어도 되고 SAT 점수가 1350을 맞아도 돼. 단 수능 체제로 충족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원한 사람들 10명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많으면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실제 동국대학교 경주의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 이 점을 하나의 기회로 보실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있다면. 자, 약학과 보겠습니다. 약학과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차의과대학교, 고려대, 세종, 우석대학교. 자, 약학과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학과의 경쟁률이 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2023학년도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2023, 그 다음에 여기가 2022학년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학년도 성균관대학교가 처음으로 약대 선발이 들어오는데 성균관대학교의 경쟁률이 10.67,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구간은 차의과대학이 6.33,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이 12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우석대학교의 경쟁률이 8.75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대보다는 당연히 약대의 경쟁률이 낮고 또 의대보다 약대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학력 지표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자, 약대는 지금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입니다.
연세대학교도 서류 플러스 면접, 성균관대학교도 서류 플러스 면접, 중앙대도 서류 플러스 면접, 가천대도 서류 플러스 면접인데 차의과학대학은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해요. 그렇죠? 3개 영역 등급합이 7. 수능최저를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전년도의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죠. 6.33의 경쟁률. 자, 6.33의 경쟁률에 수능최저가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면 37은 사실은 수시 입시에서는 그렇게 높은 수능최저가 아니죠. 그렇죠? 의대 수능최저라기보다는 일반 대학의 수능최저 정도로 수능최저가 높지 않지만 사실은 재외국민 전형에서 37의 수능최저는 매우 높아요. 그렇죠?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최저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고려대학교도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고요.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 카톨릭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기고사를 보고 우석대학교 필기고사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대구 카톨릭대학교 우석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보죠. 물론 면접고사는 대학들마다 좀 유형 차이가 있어요. 지필고사,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면접 중심으로 보느냐 또는 인성과 지성면접을 보느냐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장 범위가 넓은 것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정도가 크지 않다 보니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로 의대나 약대로 원서를 쓰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이나 화학 또는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필답고사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변경되는 내용은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가 전년도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서류평가 70%, 면접 30%의 일괄 합산 방식의 평가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뭐로 바뀌었냐면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어요. 면접을 안 보죠. 자, 성균관대학교는 재외국민 전형 말고 수시 전형, 학과 모집이라는 수시 전형에서 의예과와 그 다음에 약학과를 선발하는데 면접은 의대만 봅니다. 약대 면접을 보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의 전형의 방식이 수시 전형의 전형의 방식과 통일화시켰다. 다시 말하면 의대는 다단계 방식의 면접을 보고 약대는 그냥 서류평가 방식으로만 선발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뀌었고요. 숙명여대가 2024학년도부터 약대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숙명여대 중에서는 정규과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에서만 약대 선발이 있고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약대 선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석대학교는 약대 모집 인원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는 4명을 선발했다가 2023학년도 4학년도부터는 약대 선발 인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달라진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에는 1단계 배수 5배수, 서류평가 100%에 면접 30% 반영이었다가 서류평가 100%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제출하지 않아요. 자기소개서는 종전의 4개 문항에서 3개 문항으로 줄고 글자 수가 축소가 되어졌고,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소서를 다 폐지할 건데, 자소서를 폐지해도 괜찮죠. 왜냐하면 자소서를 폐지해도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뭐가 남아있냐, 기타 증빙 서류가 있어요. 기타 증빙 목록표가 있죠. 기타 증빙 목록표가 대학들마다 글자 수의 제한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글자 수가 50자, 글자 수가 100자로 제한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대체 서류의 형식으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도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학생부 대체서식이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학생부 대체서식도 대학들마다 어느 대학은 글자 수가 30자, 보통 문항이 5개 문항인 경우도 있고 또 10개 문항을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 한 문항의 글자 수가 30자인 학교들도 있고 또 50자인 학교들도 있고요. 글자 수가 1000자인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서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대신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나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의 글자 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와 그 다음에 외국인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2024학년도 글로벌 인재 특기자 전형 2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서 제출서를 봤더니 인터넷 지원 접수 사이트를 이용해서 자 입학 지원서 한 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한 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이 없어요.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도 외국인 전형, 그 다음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에서 자기소개서의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이제 시행 계획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자기소개서가 약간 뭐 서울대학교에서는 자소서가 제출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자소서가 실질적으로는 모집 요강에서 폐지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종전에는 4개 문항으로 유지가 되어지다가 자기소개서가 축소가 되어졌어요. 문항이 축소가 되어지고 글수가 축소되어지는 과정에 와 있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자소서를 제출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신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도 외국인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를 받는다는 점 이 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령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소개서의 대체적 역할을 할 거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학생부 대체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한 자기소개서의 대체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 없어져도 아무 관계없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의대는 대전대, 우석대, 동국대학교, YG 3개 대학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의대 같은 경우는 대전대는 지원 인원이 16명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1명 모집에 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는 3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7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에서 약간 변화가 있는 것은 동국대학교 마찬가지죠. 동국대학교 YG는 의예과와 한의예과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전형의 방식이 변경이 되어졌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시키고 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 대전대학교는 필답고사로 국어, 영어, 수학 필답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봐요. 우석대학교도 필답고사로 국어와 생명과학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을 보죠. 의학계열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예요. 서류평가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표준학력 지표가 높고 지금까지 준비를 잘 해왔고 또 원서 지원할 때까지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표준학력 지표의 스코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하지만 현재 내가 10학년이거나 11학년이다. 또는 이제 12학년이 되었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서류평가 전형을 통해서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능 대비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 정도와 남은 기간 동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에 맞게끔 입시의 전략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외국민 3년 특례 전형의 2023학년도의 경쟁률 분석,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24학년도 입시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죠. 왜냐하면 2023학년도 입시도 아직 안 끝났거든요. 12월 15일 되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7월달까지 준비 기간이 짧죠. 지금은 현재 우리가 영상을 찍는 시점은 이제 10월이 되어지는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서부터 2024학년도 입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례 3년 특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